지금 이제 윈도우 11에 이제 적응 중인데, 윈도우 11에서 개발을 할 때는 무조건 이제 WSL을 통해서만 개발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녹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서피스 고 2 버전을 쓰고 있고요. 8기가짜리고, 뭐 그다지 좋은 노트북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도코 데스크탑을 설치를 했고요. 요게 OS가 윈도우 프로가 아니라 윈도우 홈 버전이에요. 11 버전이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윈도우 홈 버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코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디폴트로 WSL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제 프로는 그 VM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설치할 때 WSL로 설치를 해주게 되면 프로 버전은 그렇게 WSL을 별도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홈 버전은 기본적으로 WSL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팅도 몇 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WSL을 윈도우 홈 버전에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 없겠죠. 없으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WSL 온라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온라인에서 이제 그 WSL에 설치할 리눅스를 어떤 거를 설치할지를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선택을 했죠. 근데 요거를 입력하면 안 되고 요거를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설치를 WSL -t 그 다음에 요 이름을 적어줬죠.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우클릭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사용자라면은 필수적으로 요 프로그램 있죠. 요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터미널이라는 앤데, 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터미널보다는 윈도우 터미널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눌러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고 설정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이제 우분투를 별도로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지금은 이제 보이겠죠. 도커라고만 그냥 치면은 지금 이제 실행은 되는데, 도커 ps 하면 지금 이제 실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이게 내가 설치한 이 리눅스에서 이 도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도커 데스크탑에 이 리소시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프로 사용자를 위해서, 윈도우 프로 사용자는 이 제너럴 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WSL2 based engine. 요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윈도우의 그 하이퍼V인가? 그거를 쓰지 않고 이제 WSL2를 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나중에 이제 도커 데스크탑을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리눅스 배포판을 설치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소시즈에 WSL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 보였을 때 내가 설치한 배포판에 대한 목록이 여기 쭉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거를 이제 메인으로, 어떤 거를 도코랑 연결할 것이냐, 요거 설치하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리스타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그냥 생각도 없이 리눅스를 다시 껐다 켰거든요. 아니, 리눅스래. 윈도우를 다시 재부팅 했거든요. 재부팅 해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연결된 배포판에서 도커 명령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배포판을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또 설치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제 여기 WSL -L WSL.exe 를 붙여줘야 되더라고요. 귀찮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설치된 배포판이
저는 지금 두 개 돼 있죠. 도커 데스크탑이랑 우분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분투 24를 쓰다가 지금 저 테스트해야 할 버전이 이제 우분투 20 버전이라서 우분투 22에 대한 변포판을 또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디폴트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여기 도커 리소시즈의 WSL 인티그레이션에 여기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면은 거기서 선택을 해서 활성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도커를 설치를 하면서 WSL까지 한번 세팅을 해봤고, 그 둘을 연결을 해봤죠. 이번에는 이제 WSL 여기 설치한 배포판에다가 노드하고 자바를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조금 노트북을 지금 새로 업고 지금 이제 개발 환경을 하나씩 잡는 과정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맨드 키하고 컨트롤 키하고 그 다음에 캡슐 키를 좀 바꿔서 사용하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설치를 좀 하나 하시면 좋은 게 윈도우 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지금 이제 회사가 아니니까 회사 노트북이 아니라 제 개인 노트북이죠. 윈도우 스토어에서 이제 제가 뭘 설치를 했냐면은 이제 VS 코드라고 검색을 하면 VS 코드를 제가 이제 설치를 여기서 했고요. 설치됨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윈도우즈 터미널이라는 걸 설치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윈도우즈 터미널, 요겁니다. 요거 지금 전체 화면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터미널 설치하고 VS 코드하고, 제가 또 세팅할 때 쓰는 게 파워토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토이즈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별도의 이제 키 매핑을 변환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설치 안 해도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잠깐 어떻게 변환하는지 보여드리자면은, 그냥 검색을 해서 파워 토이즈 이렇게 띄워보면은 여기에 이제 키보드 매니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바꿔놨죠. 지금 캡슐 키하고 컨트롤 키를 좀 바꿔놨습니다. 요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킨 다음에 키 매핑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 이제 클릭을 하면은 키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키 매핑 추가하고 여기 선택을 누른 다음에 이거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추가를 확인을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키매핑 다시 추가, 선택 눌러주시고요. 일단 제가 바꿀 거 캡슐락을 확인 눌러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키로 바꿔준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컨트롤 키를 다시 캡슐락 키로 바꿔준다. 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캡슐락하고 컨트롤 키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캡슐락 키하고 컨트롤 키를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캡슐락 위치가 은근히 편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토이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터미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를 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윈도우 11에 이제 적응 중인데, 윈도우 11에서 개발을 할 때는 무조건 이제 WSL을 통해서만 개발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제 제가 여기서 리눅스를 설치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선 자바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미 설치를 했거든요. 자바 버전하고, 그 다음에 노드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두 개여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자바하고 노드를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우분투인데 우분투 버전은 아마 ETC의 이슈인가? 네,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이제 그 리눅스 버전을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은 버전을 조회를 할 수가 있고 24.0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분투 WSL의 우분투를 디폴트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 웬만한 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리눅스를 명령어로 설치를 할 때 뭐 컬을 설치하라느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CURL 뭐 이게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그 REST API 호출할 때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예,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AB는 없죠. AB는 그 AB 테스트 할 때 쓰는 스트레스 테스트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맥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얘는 디폴트로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아마 wget도 이제 인터넷에서 뭔가 그 콘솔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는 건데 얘도 지금 설치돼 있죠. 예. 그래서 그 배포판을 우분투 배포판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웬만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분투 배포판을 설치를 WSL2에 설치하시는 걸 이제 권장드리고, 자, 그럼 이제 요 리눅스에 한번 자바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바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자바하고 엔터 땅 치면은 어떻게 하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미 설치를 했죠. 예, 설치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JDK를 설치를 할 건데, 그럼 JDK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내가 원하는 JDK는 21 버전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JDK랑 헤드리스가 있는 버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여기가 JRE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JRE 하지 마시고요. 네, JDK로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컴파일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은 이제 sudo install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1 버전이니까 21 요거를 블록 지정하고 우클릭 2번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엔터 치시면 JDK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자바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픈JDK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선호하는 오픈JDK가 있으면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일단 기본 배포판, 우분투 배포판을 이용을 해서 자바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JDK가 17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21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21을 설치를 해놨는데, 만약에 17도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17을 설치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이거 필요 없죠. 예, sudo apt get 그 다음에 17 버전도 이제 쓰니까 이렇게 해서 엔터 인스톨을 안 쳤죠. 네. 인스톨 y 설치가 되고요. 기다려 보시죠. 자, 설치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자바 마이너스 버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21 그대로 있죠. 네. 유저라고 했군요. 참. 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자바 JDK 17이 수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명령어 sudo 인스톨을 apt를 했고, 여기 보시면 alternatives 게 있어요. alternatives. 이게 뭐냐면 이제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우분투 alternatives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업데이트 alternatives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apt-get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패키지들을 설치를 했으면 여기 심볼릭 링크가 걸리는데,
요게 지금 심볼링크가 걸린 거죠. 자바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JDK 21에 걸린 것 같고 17이 잘 설치가 안 됐나 봐요. 네, 제가 뭐 실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디폴트를 21로 놓고 싶으시면은 이쪽 얼터네티브에 자바 쪽 들어가서 이제 쭉쭉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JDK 21이 있는 경로까지 찾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7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JDK 17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까지 한번 찾아질 것 같은데요. 얼터네티브는 아니죠. 네.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이제 ls-를 자바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 자바에도 이제 뭐 자바C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를 보니까 USR-빈 JVM 요 위치 요 위치에 지금 21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7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으면은 USR 여기에 들어가면은 있을 거라는 거죠. 17이. 자, 그래서 이제 실이 우클릭하고 엔터 치면은 여기가 아니고요. USR LIB JVM USR LIB JVM 에 보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17이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22 디폴트로 있는 거고 17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21을 먼저 설치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17 회사에서는 17을 쓰니까 17 버전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어쨌든 이제 apt get으로 이제 설치는 요 경로에 여러분들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alternatives,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 패키지의 버전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update alternatives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버전을 바꾸시면은 이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 자바는 설치를 했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노드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노드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노드랑 자바 두 개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네. 자, 노드 설치는 노드를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MVM이라는 거를 설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MVM 인스톨 노드 버전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우분투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MVM 인스톨 우분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명령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요런 거 있죠, 이런 거. 네, 그냥 요거 카피하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요거를 이제 카피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MVM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MVM이 이제 설치가 되긴 되는데 그 설치가 다 된 다음에 MVM 뭐 이렇게 ls 이렇게 쳤을 때 이게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 터미널을 지금 콘솔 있죠? 이 콘솔을 이제 껐다가 다시 접속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노드에 지금 LTS 버전을 하나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20.16 버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MV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특정 노드 버전을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최초 세팅을 할 때는 MVM install -2개 LTS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최신의 LTS 버전을 인스톨을 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인스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고 있고요. 내가 그 LTS 버전에서 뭐 지금은 20점 버전을 했지만은 20점 버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버전을 LTS 버전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버전을 좀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ls 리모트 그냥 버전이 쭉 나오죠. 예, LTS 지금 모든 버전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LTS 옵션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LTS 버전만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내가 특정 버전만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nvim install 특정 버전을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전에 자바는 이제 업데이트 얼터너티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줬잖아요. nvm 같은 경우에는 use하고 내가 사용할 버전을 여기 뒤에다가 적어주시면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윈도우 11에 대해서 이제 초기 세팅을 서피스고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사양 노트북인데 OS가 윈도우 11이고 그 다음에 WSL 상황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시간 또 시작하기 전에 터치패드 옵션을 하나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스크탑을 3개 만들어 놓고 지금 영상 녹화할 때 이렇게 2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녹화 중이고요. 이렇게 지금 데스크탑 이렇게 옮겨지죠. 네, 요거가 지금 단축키로 옮기는 게 아니고 제가 터치패드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세 손가락으로 원래는 디폴트는 4손가락이에요. 네, 네 손가락으로 이제 스와이프라고 하죠. 스와이프를 하면 이렇게 옮겨가는데 여기 4손가락은 조금 저는 새끼손가락이 좀 짧아서 네, 불편하거든요. 세 손가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시려면은 이제 설정 이렇게 들어가셔서 장치 있죠? 네, 장치에 터치패드를 들어가신 다음에 고급 제스처는 아닌 것 같고 터치패드 이것도 아니고 여기 있네요. 네, 세 손가락 제스처. 세 손가락 제스처를 이렇게 바탕화면 전환 및 바탕화면 표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왔다 갔다 세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은 되게 은근히 편합니다. 마우스 없이 뭔가 랩탑만으로 개발을 할 때는 저는 마우스보다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터치패드를 좀 작업을 해 두시면 세 손가락으로 데스크탑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게 물론 단축키도 있죠. 단축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저는 터치패드가 편해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 윈도우 랩탑이죠. 윈도우 11이 깔린 랩탑에 뭔가 돌아다니면서 갖고 다니면서 혹은 이제 짬짬이 뭔가 코딩을 하고 싶어서 제가 서피스고 2를 구매를 했던 거고 여기 이제 12인치니까 이 모바일 그러니까 이동 중에 짬짬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한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이겠죠. 개발을 하기 위한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파워토이라는 거를 세팅을 했었죠. 네, 다시 보여드려야겠네요. 맥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게 맥북에서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는 거 제 채널에 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 저는 이 지금 새로 밀고 이렇게 새로 세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윈도우 11이라는 호스트 OS 있죠. 거기에다가는 노드니 자바니 뭔가 이제 개발 도구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빼고는 하나도 설치를 안 하는 게 목표였어요. 모든 개발 소스나 모든 개발 환경이 리눅스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WSL2 있죠. 거기에다가 저는 지금 우분투를 깔아놨는데 그 우분투에 이제 접속을 해서 개발하는 환경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단축키 Alt 스페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WSL에 지금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WSL 상황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장 중에서 dev containers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dev containers라는 게 있는데 얘가 아니고요. 얘는 아니고요. 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dev containers는 이게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가상으로 컨테이너,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를 하나 띄워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개발하는 형식인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조금 느리다? 네. 조금 느리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WSL에 직접 접속해서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요 리모트 디벨로퍼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WSL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게 있는데 WSL만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보셨던 dev containers라든지 리모트 SSH 뭐 이런 것들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해야 이제 접속이 되니까. 네, 인스톨 다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WSL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좌측 하단에 요쪽 예, 여기요. 네,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connect to WSL 그 다음에 using distro 그러니까 내가 WSL에 배포판을 여러 개 했을 때는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걸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설치한 디폴트 디스트로 얘를 이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스톨 뉴 하시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니까 설치가 된 거를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여기 있죠? 네, 요 설치한 요 우분투 24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내가 자바 개발을 한다. 그럼 이제 익스텐션 이제 확장들 있잖아요. 이 확장들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쭉 설치를 하시면 되고, 자,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제 채널에 영상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커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터미널 열 수 있죠. 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그래서 이제 컨트롤 J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HDJU 랩탑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도 HDJU 지금 이제 WSL에 접속된 이 프롬프트가 여기에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WSL 우분투 24.04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컬에서 윈도우 11이라는 호스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리눅스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대로 들었는지 한번 보려면 여기서도 이제 노드 버전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20.16 네, 뭐 깎겠죠. 네. 자바도 제대로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WSL 우분투 배포판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 두 개인가요? 두 개인지 하나인지 맨날 헷갈려가지고. 자, 이렇게 파이썬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it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외에 우리가 신경 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설치들이 디폴트로 우분투 배포판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WS에서는 우분투 배포판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분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접속한 상태에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세팅 정보가 WSL 그 배포판 그쪽에도 저장이 돼서 접속했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개발 확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윈도우 11 랩탑을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13인치도 들고 다니는 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서피스 고2를 산 거고요. 이것도 좀 무겁긴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윈도우 진영에서 이제 굉장히 변화가 이제 슬슬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앙코어로 윈도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귀에는 지금 시끄럽거든요. 제가 이제 음성 녹음을 제가 세팅을 해놔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잡음이 잘 안 들으실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팬 소리 장난 아니게 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자바 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노드 개발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필요한 확장들 설치를 하시고 개발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